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학내 문화의 정착과 모든 학우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총 80분간 앞서가는 동서인의 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 예술을 만나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독서의 계절 가을을 알리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하면 대부분 영화나 독서, 그리고 여행을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우 여러분과 잠깐 시간을 내어 문화생활에 대한 시각의 폭을 넓혀볼까 합니다. 학우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시간, 예술을 만나다 진행의 정다운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액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몸이 자동적으로 움찔움찔 거리진 않나요?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의 행동에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이러한 현상은 바로 거울신경 세포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우울할 때 주변에 웃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거울신경 세포가 자동적으로 반응해 여러분도 웃게 만든답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숨어있는 세포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오늘의 첫 곡의 제목은 아무리입니다. 이 곡은 연기자 성훈이 아닌 실력파 보컬리스트 성훈이 부른 곡이죠. 성훈이 부른 아무리, 지금 들어볼까요? 예술의 향기. 차이코프스키, 멘델스존. 학창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그 예술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음악을 만들거나 공연을 제작한 예술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예술의 향기입니다. 예술의 향기 4번째 시간에서 소개할 인물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시인이자 극작가죠. 그는 1564년 잉글랜드 중부의 스트래퍼드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비교적 부유한 상인이자 읍장까지 지낸 중산계층에 속해 있었죠. 11살의 그는 특수 자제들만 입학이 가능했던 문법학교에 입학해서 문법과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 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익스피어는 문법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걸작들을 만들었죠. 그는 18에 결혼했지만 결혼이 성급했고 불행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한동안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가 방황을 시작한 지 1585년부터 1590년까지는 아무도 그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후 1590년경에야 런던에 도착한 그는 이때부터 배우, 극작가, 그리고 극장 주주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런던은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특히 빈번한 연극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면서 세익스피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죠. 극작가로서의 세익스피어는 희극과 비극을 포함한 모두 38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세익스피어에 대한 악의에 찬 비난도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작가 세익스피어의 작품의 인기는 더해갔죠. 극작가 벤 존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익스피어뿐이라고 호평하며 그는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대의 사람이라 호평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세익스피어가 성공하듯 학우 여러분도 자신이 많이 못 배웠고 잘 못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세요. 북류 예찬. 블록버스터나 판타지 영화가 극장가에서 흥행을 하듯 공연계에서도 외국의 뮤지컬 또는 연극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외국 영화나 공연은 잘 알지만 정작 한국 공연을 잘 알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한국 공연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백조의 호수입니다. 백조의 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이 아닌데 왜 소개를 하는지 궁금한 학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백조의 호수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립발레단이 공연을 했기 때문이죠. 백조의 호수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해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국립발레단이 공연한 백조의 호수는 기존의 원작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발레단이 했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죠. 이번 작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 로트바르트에 대한 해석입니다. 로트바르트는 다른 버전에서는 지그프리트 왕자와 별개의 인물인 악한 마법사로만 표현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 악마가 지그프리트 왕자의 또 다른 내면, 즉 악마 악의 근성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작품에서 왕자와 백조 오데트는 우리들의 선한 면과 사랑을, 악마와 흑조 오딜은 악한 면과 운명을 상징하죠. 이 상반되는 성격들이 한 인간 속에 존재하여 상황에 따라 그 힘이 변화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작품을 보며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1막과 2막이 추가된 악마와 왕자의 남성 2인무와 광대의 36회전, 그리고 궁정의 왈츠군무 등은 여태까지의 다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스토리로 펼쳐졌습니다. 또한 2막, 각 나라 공주의 춤에 새로 삽입된 러시안 춤은 기존 버전보다 솔리스트들의 기량이 더욱 보강되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백조의 호수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꼭 국립발레단에서 하는 공연을 감상하길 추천하죠. 여러분이 이번에 들을 곡은 바로 MC 스나이퍼가 부른 덴절입니다. 지금 감상하시죠. 그곳에 가면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생활의 활력소인 여행. 여행을 갈 때 즉흥적으로 떠나도 재미가 있지만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전국 각지를 매주 하나의 테마를 잡고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매주 한 곳의 테마 여행지를 소개시켜주는 시간, 그곳에 가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번 시간에 추천해드릴 테마 여행지는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참외의 고장 성주입니다. 성주는 신라말 의상대사가 만든 화엄사찰 10개 중 하나인 선석사가 있죠. 선석사는 원래 신광사로 불리다가 고려말 현 위치로 옮기면서 선석사라 불리게 됐습니다. 선석사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죠. 당시 신광사 주지였던 나홍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절터를 잡고 터를 닦는데 집채만한 바위가 나와 마을 사람 수백 명을 동원했지만 바위를 옮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스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밤낮으로 기도를 하니 4일 만에 그 큰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절의 이름을 닦을선, 돌석, 즉 참선하여 돌을 없앤다는 의미로 선석사라 불리게 됐습니다. 선석사를 지나 이제 가볼 곳은 한계 민속마을이에요. 한계 민속마을은 중요 민속자료 제255호로 지정돼 있고 풍수지리설로 보면 영남 최고의 길지, 즉 제일 좋은 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집을 짓고 살면 자손 대대로 번성한다는 소문도 있죠. 다음으로는 하구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 좋을 곳을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혹시 낚시에 관심이 있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성주에 있는 띠반 낚시터에 가보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곳은 비록 유료 낚시터이지만 가격도 1인당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공기 좋고 물 좋아 물고기가 잘 잡히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리죠. 시간 제한 없이 1인당 10,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시원한 산기슭 밑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정말 좋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성분이나 아이들은 공짜이며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한옥마을입니다. 성주의 한옥마을은 예로부터 제야의 양반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주 한옥마을에 가면 양반 계층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각종 유물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참외의 고장 성주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시티즌. 인디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의 불문, 직업 불문. 오직 자신이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소규모 모임을 소개해주는 시간, 시티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안보컬이라는 모임입니다. 이안보컬, 이름도 생소한 모임인데요. 이 모임은 뮤지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공연도 하는 곳입니다. 이안보컬에서 연습한 배우들은 현재 전문 뮤지컬인이 되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오페라의 유령과 지킬 앤 하이드, 그리고 정조대왕 등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뮤지컬에 다수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죠. 이안보컬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작품에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연습만 반복하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갔죠.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제 기획공연으로, 기획공연에서 더 나아가 결국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뮤지컬에 배우로 발탁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참아내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다 보니 비로소 빛을 보게 됐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주제가인 지금 이 순간, 지금 듣고 올게요. 학우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 학교 개교 20주년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벌써 우리 학교가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온 동서대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학교와 함께 학우 여러분도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박상원, 기술의 한보경, 그리고 진행의 정다운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